예,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전기 기초를 강의하게 된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기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그리고 전기 기초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전기 기초, 우리 전기 기능사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요.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가셔서 요거를 하나를 다운받으시면은 강의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저희가 전기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 드려보죠. 자, 저희는 힘 F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기 강의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법칙이 나옵니다. 당연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법칙을 모르시겠죠? 자, 이거를 저희는 쿨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쿨룽의 법칙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읽으셔야 이 식을 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파이랑 요 입실론 제로 요거를 읽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읽는 방법은 저희 요 프린트물 보시면 그리스 로마 문자라는 게 있죠. 요 그리스 로마 문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문자이지만 실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였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이때 요 입실론 제로를 입실론 제로라고 읽을 줄 알아야 요 식을 외우겠죠?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라 외우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쿨룽의 법칙이라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요 입실론 제로를 여기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요 읽는 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중간쯤에 입실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입실론이라고 읽는다. 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리스 로마 문자 중에 대문자 요거는 극히 쓰는 게 일부예요. 그래서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소문자 위주로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집에 가셔서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한다? 알파, 알파, 알파 이렇게 베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감마 이렇게 3번씩 이상 적어 주셔야 수업을 들을 때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시면 좋은데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외우라고 합니다. 왜? 다 쓰니까. 하지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소문자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형광 패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공부하실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색연필 필요하고요. 알록달록한 펜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형광펜 내지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언더라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베타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감마 요 정도 알파 베타 감마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델타 요것도 씁니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 엡실론 당연히 쓰고요. 제타 이런 것들은 기사 쪽에서 쓰는데 기능사는 거의 볼 일이 없고요. 에타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세타 요것도 밑줄 그시면 되고 그 밑에 뭐 이오타, 가파, 람다 이런 것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람다도 기사 쪽에서는 좀 쓰고요. 뮤 밑줄 그십시오.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오셔서 당연히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없으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측으로 오셔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파이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바로 여기 있는 파이죠. 요거고 그 다음에 로 요것도 많이 써요.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밑줄 긋고요. 타우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화이 요것도 종종 보실 겁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오메가 요 정도. 그래서 다 외우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만 우리가 외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단위승수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우리는 C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다. 자, 요 디귿자 안에 들어간 게 바로 주단위가 됩니다. 이게 주단위.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4,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게 마이크로죠. 자, 마이크로라고 하는 보조 단위가 됩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는 뭐를 줄인 거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줄인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줄여서 저희는 뭐라고 한다?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를 우리는 주 단위에 보조를 해준다. 그래서 보조 단위라고 하고 10의 몇 승이다 라고 해서 이걸 단위 승수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드리겠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자, 첫 번째 테라와 기가가 나오는데 테라는 10에 12승, 기가는 10에 9승입니다. 자, 테라와 기가는 우리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할 때 쓰는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고요. 실제 뭐가 필요하다? 그 밑에 있는 메가 10에 6승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메가도 그렇게까지 기능사에서는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종 메가 정도는 나오고요. 자, 킬로 10에 3승 당연히 밑줄 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 10에 마이너스 1승 별로 의미 없고요. 센티 10에 마이너스 2승 얘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밑줄 그시는 게 또 밀리가 나오죠. 밀리는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 자, 얘는 밑줄을 거놓고 별표를 크게 하나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도 밑줄을 긋고요. 예, 10에 마이너스 6승 별표를 크게 쳐주시면 돼요. 자, 요 밀리랑 마이크로를 모르면 전기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리랑 마이크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 10에 마이너스 9승 밑줄 거놓고 피코 10에 마이너스 12승 밑줄 거놓으시면 돼요.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얘를 마이크로 페럿으로 내지 않고요. 뭐로 낸다? 피코 페럿 정도로 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문제도 가끔 간연도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능사로서는 조금은 오버된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요. 자, 페이지를 하나 넘겨서 보시면 자, 단위의 종류 및 단위 환산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단위 환산과 단위의 종류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표가 두 가지가 나오죠. 단위표 1과 단위표 2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단위표 1에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 n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 n이 어디 있어요? 단위표 1의 중간에 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뉴턴이라고 합니다. 자, 요 단위표라는 건 뭐냐면 요 n을 뉴턴이라고 읽는다라는 거를 예,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다. 뉴턴은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고 실제 이제 미분이라든가 예, 기초 물리학을 예, 정립했던 어떤 예, 핵을 걷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요 힘은 어떤 힘이냐? 바로 자, 요거 쿨룽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만유인력 상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1, 여기가 M2. 자,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자, 두 질량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만유인력이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그래서 단위는 어떤 물리량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가로 안에 이렇게 n이라고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뉴턴이다. 그래서 뉴턴을 읽는다라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표 2에서 요 F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F는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페럿이라고 하고요. 요놈의 물리량은 뭐다?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페럿. 자, 그러면 요 페럿도 사람 이름이겠죠? 바로 누구? 패러데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패러데이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줄여서 패럿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단위표 1과 단위표 2에 있는 이러한 단위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나갈 때 단위를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자, 내가 제가 암페아를 이렇게 적었어요. 요거를 암페아라고 읽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는 밑에다 적어줄 거예요. 뭐라고? 암페아. 근데 요게 이제 매번 적기에 좀 그렇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적다가 나중에는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얘를 암페아라고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서 암페아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공부하실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다가 모르는 단위가 나오면 찾아서 보시면 돼요. 저희 전기 쪽에 나와 있는 거의 95% 정도의 단위는 요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능사를 공부하든 기사를 공부하든 또는 그 윗과정을 공부하든 간에 요 정도 단위는 충분히 내 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단위 환산이 나오는데 이 단위 환산 6가지는 기능사도 웬만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우리 기사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건 뭐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1m는 몇 cm입니까? 바로 100cm죠. 100을 우리는 10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cm는 몇 미리? 바로 10mm가 되죠. 그러면 1m는 몇 미리? 1000mm가 되니까 10의 3승 밀리가 된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1km는 몇 메타? 1000m.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kg 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질량이라는 개념하고요. 두 번째는 뭐다? 중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량을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하죠. 자,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킬로그램 중이라고 해서 F를 적습니다. 자, 이게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질량과 중량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 질량이라는 거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양을 말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 우리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있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수학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르키미데스죠. 자, 그 아르키미데스가 그 시대를 이제 향미했던 가장 대표적인 수학자인데 그 시대에 아르키미데스가 모시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왕관을 하나 만들었죠. 뭐 굉장히 큰 일화가 있는데, 자, 왕관을 만들었는데 그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을 우리 그 세공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한 짝을 줬는데 그 세공장이 왕관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서 왕관을 써보니까 내가 준 금보다 왠지 왕관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누구한테? 세공장한테 얘기하겠죠. 이 왕관에 내가 준 금이 다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 목을 걸고서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를 불러서 물어보죠. 이 왕관을 내가 녹이지 않고 한번 제대로 된 금이 들어갔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아르키미데스가 며칠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뜨신 물에 샤워나 한번 해보자 해서 욕탕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넘치죠? 예,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거를 보고 뭔가를 깨우치죠.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몸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자기의 몸의 양만큼 물이 흘러 넘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부력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 가지고서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세공된 왕관과 세공되기 전에 금양을 동일한 물통 안에 넣어가지고서 유리관 안에 넣어가지고서 그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했다? 이 왕관의 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쓰여지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